LG엔솔 착즙은 따라가지 말자. 이런 저 매도 의견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시작하는 주식을 따라가지 말자뇨. 사야죠. 아, 그래요? 사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착즙 잠깐 일로 와봐요. 우리 저 난장 대토론을 한번 합시다. 대형주는 바닥에서 개별주는 추세를 타고. 자, 그러면 LG엔솔만의 개별 그 추세 전환으로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섹터의 하나의 대장주로서의 어떤 움직임이고 따라서 추세 다른 그 섹터 전체 만들어질 거라고 보세요? 그런 건 있죠. 어떤 섹터가 어떤 주도력, 쉽게 말해서 시장을 이끌고 관련 주를 많이 이제 견인하고 낙수 효과를 가져와서 시장에 큰 이슈가 되고 나면, 그러고 나면 주가가 이제 상당 기간 조정을 받습니다. 조정을 받고 그게 또 다시 새로운 반등을 할 때는 모든 섹터가 대부분이 특정 몇 개 종목만 먼저 올라갑니다. 이거는 이제 2000년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지금 우리가 보게 되면 반도체도 보게 되면 소부장들은 고점 대비해서 30에서 크게는 50% 빠져 있죠. 하지만 대형주들은 조금 버티는 그림이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이제 LG엔솔은 가는데 왜 딴 건 안 가느냐. 그러면 LG엔솔에 몰린 수급이 지엽적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긴 있는데 일단은 LG엔솔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세가 움직이면 봐야 되는데 왜 그런지는 지금부터 풀어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궁금하네요. 가보죠. 네, 모든 그 시장 메커니즘인데 어제 장을 보고 지금 장을 보고 오늘 밤 미국 장이 마감한 걸 보고 많은 분들이 염려는 안 할 것 같아요. 염려보다는 왜 이렇게 우리가 약한 거야, 그게 제일 많을 거고. 그러니까 약하다는 거는 사실은 주식을 아무도 안 산다는 거거든. 그렇죠. 우리가 왜 일본의 엔화 흐름에 장중에 집중을 해야 되고 왜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추세적으로 이제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주말에 잭슨홀에서 파월 의장이 조금 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정책 조정에 대해서 가능성을 좀 이야기하다 보니까 달러가 되게 약세로 갔고, 어제 우리나라 원화나 일본 엔화 같은 경우는 강세로 갔죠. 그러면 한편을 놓고 보면 이 통화 흐름 자체가 7월 달부터 지금 밑에 두 개석이 엔화하고 원하고, 그럼 7월 초순부터 160엔이 지금 145엔까지 내려갔단 말이에요. 추세적으로는 제가 보니까 내년 정도 이맘때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130엔 이하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큰 틀은 바뀐 게 아닌 거고. 근데 국내 증시가 약간은 최근 한 달 동안 일본 증시와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큰 관점에서는 외국인이 관망을 한다는 겁니다. 외국인이 관망을 하면 투자자별 주체별로 개인 외국인 기관이 있는데, 개인 투자가는 들어오자고 하니까 검투세도 부담스럽고 검투세 회피 물량도 벌써부터 빠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기관 투자 같은 경우는 연초부터 국내 주식의 비중을 줄여왔기 때문에 굳이 연말에 주식 비중을 늘릴 이유는 없고, 그러면 외국인이 주식의 주체인데 외국인이 실제적으로 데이터를 봤더니 그날 이후, 이 글자 되게 작은데요. 제가 구두로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안 삽니다. 그래서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아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보면 엔화가 160엔에서 꺾인 자리가 바로 7월 11일 아이러니하게도 동시 마음날부터인데, 그 전까지만 해도 외국인은 글자 조금 작은데 누적 기준으로 24조 원 정도를 순매수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이 금리를 160엔에서 꺾인 날짜와 국내 증시가 두 달 전에 7월달 만기가 거친 이후부터 계속적인 매도입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약간 급락에 따라서 매수가 들어왔는데 추세적으로 외국인은 매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매도를 하고 있다 볼 수도 있고, 외국인이 실제적으로 어떤 트리거가 되고 향후에 다음 주 보통 이런 트리거는 큰 게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큰 거는 지금 바뀐 게 없어요. 어떻게? 엔화는 약세, 원화 강세, 미국 금리 내리고 달러는 약세. 그럼 뭔가의 큰 변화가 나오기 전까지는 외국인은 지난번처럼 어떤 변화, 급락을 했다든지 그런 변화가 나오기 전까지는 공격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기가 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가 이제 외국인 투자가 입장에서 극한 이 매도 스탠스, 그러니까 매도란 말 금액보다 매수를 하지 않는 스탠스를 돌릴 수 있는 이벤트가 뭘까로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이거는 9월 9일 커트럽을 만기까지 가야 되는 그림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 추정컨대 2, 3주 동안에는 아무리 미국이 올라가도 우리나라 증시는 조금 못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동기간 동안에 한번 쭉 분석을 해봤죠. 맨날 분석은 해야 끝이 없지만 이게 이제 핵심이죠. 좌측 상단에 보면 7월 12일부터 8월 26일까지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도한 금액은 하이닉스 2조 3천억, 삼성전자 1조 8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은 지금 K증시의 비중을 줄이고 있다는 게 핵심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거는 K증시의 비중을 줄이면서 글로벌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약간 어떤 걸 줄이냐면 미국으로 치면 SMIC,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한국에는 하이닉스 같은
H밴 관련 하드웨어 쪽을 좀 많이 줄이고 있다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에도 놓고 보면 어제 밤새 다우 같은 거는 신고가인데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여기 어디 갔어요? 예.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잘 반영이 돼요. 한국은 사실 이 부분을 너무 관갈합니다. 미국의 금융주로 구성되어 있는 ETF인데 KBWB 같은 경우는 지금 신고가예요, 다시. 주당 지금 이제 ETF가 58달러까지 갔죠. 근데 은연중에 한국 증시도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은 미국과 동행한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베팅을 하고 있냐면 아까 보여서 다시 보게 되면 PPT 어디 가서 여기 있죠. 외국인들이 실제적으로 동기간 동안에 기간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뭐 KBWB 같은 주요 ETF가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금융지주 뭐 이렇게 신한금융지주 같은 금융주를 많이 사고 있고요. 그럼 그동안에 우리가 보여줬던 장의 흐름에 놓고 봤을 때 우리가 투자를 주목할 포인트, 조금 전까지 어떤 그림을 그려왔냐면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매수는 안 할 것 같은데 뭐 외국인은 바보입니까? 금투세 안 하는데 뭐하러 돈 들어오겠어요? 주식이라는 게 한쪽이 아니까 뭐 어쨌든 간에 모든 거 똑같이 생각하는 거거든요. 한국 봐라, 애들 금투세 때문에 계속적으로 정치적으로 싸움하고 있네. 근데 굳이 뭐 그렇다 그러면 내가 뭐하러 사? 기관은 뒷점 지고 있네. 그런 관점에서 일단 지수를 눌러놓고 그런 과정에서 어느 정도 약간 천천히 볼 수만 있는 개인 투자가 많이 덤비지 않는 그런 종목 쪽으로 매수가 생각보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삼바 같은 경우는 근데 삼바가 지금 95만 원이 하더라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전략은 생각보다 공격적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주가가 올라가면 100만 이상 가겠지만은 그 개인 투자가분들은 기관 투자가분들은 패시브 자금들은 끌고 가는데 아까 봤던 뭐 주요 금융 섹터를 바이오 섹터를 길게 끌고 가는 패시브 펀드를 끌고 가는데 데이 트레이딩하고 오늘 10% 오르고 내일 10% 내린 거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금융 투자가나 개인 투자가들은 하질 않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크래프톤도 마찬가지고 KTNG도 마찬가지고 자리 많이 한다고 하다 알테오젠을 많이 개인 투자가나 외국인은 선호할 수 있는데 이 알테오젠의 주가가 장기적으로 보면 알테오젠 리가캠의 흐름 자체가 아주 긍정적이거든요. 바이오테크란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바이오는 바이오인데 이제 항체 정물 합체 점막 발음이 안 되네. ADC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쪽으로 들어오는데 이게 수익률 게임에서는 지금 현재 유지시켜주는 그림이고 그러면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은 약간은 밑에 있는 종목을 사요. SK텔레콤도 있고 이런 종목을 사니까 이게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죠. LG엔솔은 제가 분석을 해드렸는데 LG엔솔은 외국인이 많이 사는 걸로 보입니다만 실제적으로는 기관이 많이 사는 겁니다. 김 대표는 아까 공매도 쇼커버일 것이다. 근데 LG엔솔은 공매도 쇼커버가 나오려 그러면은 최고산 외국인 지분율이 높아야 되는데 LG엔솔의 외국인 지분율은 우측에 있습니다. 4.86%밖에 되질 않습니다. 최대 주주가 LG화학으로 80% 정도를 갖고 있어서 공매도 쇼커버에 대한 물량 자체는 생각보다 제한적이고 왜 계산적으로 해보면은 전체 요 보면 2억 3천만 주 중에서 외국인들이 1천만 주 정도 갖고 있는데 오히려 쇼커버 같은 경우는 지금 완전 공매도가 제한되고 시장 조성자에 의한 쇼커버 정도만 진행되기 때문에 쇼커버에 대한 영향력은 사실 생각보다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일정 부분 시장 조성자에 의한 물량은 좀 있겠습니다만 하루 10,000주 정도는 별로 의미는 없죠. 왜 그러냐면 하루 거래량 자체가 요 보시면 이렇게 잡힐 건데 실제적으로 하루 거래량이 한 50만 주 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1% 정도 수준인데 내용을 가만히 보면 뭐 외국인도 물론 안 사는 건 아닌데 실제적으로 기관들이 사는 겁니다. 그러면 기관들은 LG엔솔루션을 왜 살까? 이 사람들이 뉴스를 보고 배터리 보호회를 보고 특허를 보고 오늘 캐나다가 중국에 전기차 관세를 때린 걸 보고 그렇게 살까?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최근에 기관 매매 패턴 자체가 적극적으로 매수를 안 하는 상태에서 낙폭하되 그러니까 실적이 이제 저점을 찍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섹터도 하나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매수 성격도 좀 크고 한편으로는 이런 것도 있죠. 기관 입장에서는 그런 것도 있어요. 배터리 화재 사건 자체가 K배터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회가 될 수 있는 그 기회의 장도 열렸다 그런 이야기도 잠깐 합니다. 기회의 장이란 게 뭐냐 하면은 물론 이제 국내 배터리가 폭발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는 없고 배터리가 폭발할 수 있는 사건은 LFP든 NCM이든 다 똑같습니다. 똑같고 다만 이제 BMS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지금 한 달 동안에 가장 많이 형성된 테마가 바로 배터리 화재 폭발 방지 테마주들입니다. 아주 작은 회사들이라서 제가 사실 종목을 그런 안 하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뭐 많이 올라갔던 종목 아마 어제 시간에도 오늘 아침에도 10% 이상 오를 N으로 시작하는 그 세 글자 종목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글자가 작아서 말 안 합니다. 어쨌든 그런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말을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소형주라.
이게 저희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매매를 하지 마시고 지금 흐름만 가져가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불확실성이 가득하고 변동성이 클 때는 네. 시장을 이겨보겠다, 이길 자신이 있다 생각하는 고수들도 물리면서 힘들어하는 장세이기 때문에 어지간한 개인 투자자들은 그냥 관망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도 그런 그렇죠. 생각이 들긴 해요. 그게 돈을 지키는 법이고 버는 법이에요. 예. 가지고 있다면 팔지도 말고 사지도 말고 가만히 있다. 지금 제일 문제가 급하게 사는 거거든요. 예, 물론 살 수, 이게 이 투자가분들이 그런 게 있잖아요. 아까 요 화면도 봤지만은 너무 이제, 아니, 배터리 안 간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매체에서 배터리 안 된다 그래가지고 반도체 사러 갔더니 반도체에서 배터리에서 반토막 나고 그 반토막 난 걸 반도체를 몰빵을 했더니 반도체에서 또 반토막 난 거야. 내가 그랬잖아. 가만히 있으라고 제발. 가만히 있으라니까. 아니 현실입니다. 현실이에요. 많은 매체에서 언론에서 워낙 기관들이 반도체 배터리를 워낙 까가지고 기분 나쁘게. 그러니까 6, 7월달 여름 휴가 내면서 아직도 배터리 갖고 있냐. 짜스가 삼성이 하이닉스가 엔비디아가 지금 그러다가 지금 반도체 가가지고 지금 착살나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냐 하면 이걸 나쁘게 해석하지 마시고 그만큼 지금 시장은 우리가 뭐 특징주로 올라오는 종목들을 적극적으로 매매하면 그날 사서 그날 파는 건 상관이 없는데 터집니다. 그리고 한다고 매체에서 나오는 상승 항상 정권 방송을 보게 되면 나오는 그 상승 종목들은 다 오른 거 브리핑하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돌려서 말하면 그렇게 말씀드렸고 하자임에도 불구하고 종목을 준비해 왔죠. LG엔솔이나 원인 분석 제대로 해달라니까. 그 동물적 감각에 자꾸 원인을 붙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을 조금 이야기하고 제가 4종목 정도를 준비한 게 있으니까 차후에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밑에가 이제 핵심인데 달러화가 하락 속도 소조를 기다릴 때입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뭐 투자분들 그랬잖아요. 도대체 외국인들은 그러면 언제 주식을 살까? 환이 답이거든요. 이거는 달러의 최근 3년 정도 흐름입니다. 크게 보면 달러는 이제 약세로 갑니다. 쉽게 말해서 다시 코로나 이전으로. 제가 볼 때는 미국이 뭐 어느 정도까지 최소한 150에서 150bp까지는 3% 초반까지는 내년 이맘때 내려간다고 저는 추정하거든요. 그러면 달러 인덱스는 어느 정도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95 정도까지는 제가 열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세적으로는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 수혜주는 뭐냐면 미국의 정시나 미국 테크주들입니다. 큰 관점에서는 한국의 반도체 제조가 아니라 미국의 소비재 테크주들이 수혜주가 되는 거죠. 큰 관점에 놓고 보면 그게 이제 애플이 되는 거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되는 거고 메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은 안 빠지고 제조업 하드웨어를 팔 수밖에 없는 거죠. 달러가 큰 그림으로 내려가니까. 근데 작은 그림으로 놓고 보면 빨리 빠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추세적으로 3, 4년을 생각하기면 달러는 앞으로 천천히 내려가고 엔화도 강세로 갈 겁니다. 지금도 가고 있지만은. 근데 시장이 너무 빨리 빠져버리니까 한 달 만에 우리로 치면 6% 정도가 절하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투자 관점에서 외국인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6달러 정도의 6% 정도의 환손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주식으로 치면 한국에서 대략적으로 700조 정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그거를 팔아야 되는 거죠. 가장 많이 샀던 종목을 상반기 24조 살 때 가장 많이 산 거 두 친구를 말이죠. 그런 관점이 저는 좀 크다고 생각을 해서 삼성이나 하이닉스는 막연하게 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오면 날아간다. 그 막연한 희망은 오히려 꺾는 게 좋습니다. 날아가고 안 날아가고는 다음의 문제예요. 근데 제가 좀 안타깝고 그런 건 사실 이번 주 전략을 세울 때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에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자리를 잡았으면 싶었는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외국인 매도를 막고 있으니 뭐 이거는 뭐 무조건 꺾으라는 이야기는 아니라 오히려 시장은 우리나라 국내 증시의 현체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엔비디아만 바라봐야 됩니까? 그거는 뭐 세계가 다 바라보고 있으니까. 우리만 유독 많이 바라봅니다. 그래? 예, 우리만 유독 많이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시장은 지금 엔비디아가 핵심이 아니라 바로 여기 준비한 게 어디 갔어? 예, 요게 핵심이거든요. 금리는 내려가고, 금리는 내려가고 우리나라 통화는 강할 것이며 밤새 물론 저기 어디니? 저기 중동에서 유가는 잠깐 반등을 했어요. 근데 추세적으로는 원자재 가격도 내려갑니다. 그렇게 놓고 되게 되면 이 모든 메커니즘을 가질 때 화장품주, 음식료주 안 가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예, 원화 강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외화 부채가 낮은
안정성장주 쪽으로 중대형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차일인데 제가 그래서 4종목 정도를 제 나름의 내피셜로 오른쪽 요거 정리해요. 뇌피셜이라 그러지 말고 동물적 감각. 요거는 내피셜입니다. 동물적 감각은 감각이 안 살아요, 이거는? 동물적 땡기지가 감각은 않아? 이렇게 텍스트로 쓸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 알았어. 근데 딱 보고 있으면 저거 봐라. 엔솔 33만원이 보일 때가 있어요. 요거는 그래서 엔솔은 더 간다고? 동물적 그럼 감각으로? 그거 뭐 인제 시작하는 친구를 거기서 목을 자르실 겁니까? 아, 알겠어요.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4종목 정도를 보겠는데 안정성장주인데 제가 투자 포인트를 한번 잡아볼게요. 이 화면은 SK텔레콤인데 SK텔레콤의 가장 현 장세에서 요거를 이제 염두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한 1년 정도는 금리 내려가고 우리나라 통화는 강하고 뭐 원자재 가격은 조금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큰 2개의 틀 금리 내려가고 달러 약하고 원화가 강세로 간다. 빨리 강세는 가지는 않을 거예요. 어쨌든 1,300원대로 간다고 보면 일단은 요런 어떤 종목 영업이익이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기업들이 일단 중요합니다. 이런 기업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통신주 같은 경우는 내수 비중이 되게 높거든요. 내수 비중이 높은 상태에서 영업이익이 안정적으로 증가한 1조 3천, 1조 6천, 1조 7천, 1조 9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누가 좋아하냐면 그냥 큰 돈들이 좋아합니다. 네. 그러니까 더디지만은 이제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업이익이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내수 기업들이 말하는 거죠. 라면이 왜 아니냐고요? 라면은 영업이익은 안 급등으로 증가하는데 내수가 아니라 수출 비중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라면보다는 통신주가 현재는 나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말이죠. 이거는 갑자기 아다르 오다르가 아니라 미국이 저렇게 적극적으로 금리는 한다고 나오니까 그러는 거죠. 우리가 맞춰가야 되니까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뭐냐 하면 자 달러 약세 원화 강세니까 일단은 빚이 많은 기업들 실적은 아직까지 몰라요. 물론 실적도 흑자 전환 가능성이 있지만은 부채 비율이 한전이 21년도 200%, 22년도 450%, 23년도 540%입니다. 빚이 많은데 어떤 빚이 많냐? 달러 빚이 많습니다. 달러 빚이 많은데 또 공통적으로 보게 되면 원자재 가격 하락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화는 강하고 원자재 가격 하락이 나오게 되면 한전 같은 기업들은 수혜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한 바닥에서 한 2만 원대에서 깔짝깔짝 되더라도 한 6, 7개월 정도 생각하신다면 한국전력 같은 기업들은 보셔야 됩니다. 본인의 성향 자체가 이제 긴 호흡으로 보시는 분을 전제로 해드리겠고요. 그래서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들. 그런데 실적이 적자폭이 감소된다. 이런 섹터들이 조금 많진 않아요. 딱 그냥 대표 종목을 봤습니다. 세 번째 컨셉은 뭐냐면 현대차 같은 컨셉인데 실적은 높은데 주주 진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 수 있는 기업입니다. 현대차 그룹의 지배주주 순이익을 보게 되면 물론 앞으로 작년도 12조 정도를 벌었는데 내년에도 12조를 벌지는 모릅니다만 이제 10조 원대의 영업이익을 보일 확률은 높습니다. 물론 환이 내려갔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한 2, 3조 정도는 내려올 수가 있긴 있는데 그렇지. 환이 10%만 빠져도. 네. 근데 실제적으로 이게 또 현지 생산, 현지 비용이 많아지게 되면 그게 많이 상쇄가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이런 포인트죠. 실적은 안정적인데 유보율이 5,000%, 6,000% 넘어서 잉여 현금이 많아서 주주 진화 정책을 펼 수 있는 기업들. 이런 컨셉이 세 번째 컨셉이고 네 번째 컨셉은 뭐냐면 바로 LG화학인데 이건 어떤 거냐면 LG화학의 투자 포인트는 약간 어그로는 들어갔습니다. 제가 억울하는 걸 말씀드릴게요. 엔솔 때문에 지배주주 순이익 같은 경우는 계속 감소합니다. 그래서 전체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계속 감소를 하고 있어서 3천억 정도 적자가 나면서 언제 좋아질지 모릅니다. 근데 비지배주주 순이익이라는 게 뭐냐면 LG화학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 가치를 빼고 본업으로 놓고 봤을 때는 비지배주주 순이익 같은 경우는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3천억에서 5천억. 그러니까 석유화학 업황 자체가 어느 정도 바닥을 치고 기타 석유화학 포함해서 친환경이나 이런 쪽에서 생명공학 쪽에서 바닥을 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 놓고 보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LG화학 같은 경우는 약간 세계 봤던 공통 종목보다는 조금 덜합니다만은 이제 지배주주, 그러니까 비지배주주 순이익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좋아질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배주주 순이익을 결정하는 게 LG 에너지솔루션의 실적과 주가니까 이 부분은 아마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치는 관점으로 본다면 LG화학 같은 종목들도 지금 같은 경우는 긴 호흡으로 볼 수가 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한번 그래도 정리를 한번 해줘야지. SK텔레콤 네 종목을 얘기하신 게 네,
SK텔레콤, 한전, 그리고 현대차, 현대차, LG화학. LG화학. 근데 현대차는 인베스터데이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살아있고 네. 거기에서 또 밸류업에 대한 어떤 확실한 또 뭔가가 나오지 않겠냐 기대감이 있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그 조지아 공장 그 속보 나왔잖아요. 아, 못 보셨나요? 그런 거 너무 자꾸 보지 마십시오. 그게 대형주 뭐에 나왔습니까? 불났어요. 조지아 공장 그 환경 평가를 재검토하겠다. 아, 그래서 빼야 될까요, 현대차? 4개에서? 지금 바이든 일이 나오는 거예요? 참, 아니. 바이든 진짜 이거 그건 아니고 해리스 붙여줬더니 아직도 정신 못 차리네. 이거. 그 저 뭐지 조지아주 환경단체에서 네. 그 현대차 그 공장 건설 허가를 내줄 때 지하수 사용과 관련해서 데이터를 제대로 검증을 안 했다. 아, 거기서 누락이 됐다. 근데 엄청나게 지하수를 쓰니까 이거 혹시 그 조지아주의 그 상수도와 관련해서 뭔가 이슈가 생기지 않겠냐 이런 것을 그러니까 절차상의 하자. 뭐 그런 거도 영향 미치겠지만은 지금 현대차 그룹의 하반기가 조지아 공장의 이제 가동 자체가 큰 모멘텀은 됩니다. 내년도 24년도 보게 되면. 근데 그 영향은 글쎄요, 뭐 공장을 짓다 보면 생길 수 있는 이슈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혹시나 에휴, 그리고 그래서 뭐 빠지면은 사셔야죠. 아까 말했지만 이건 좀 이제 알겠어. 큰 트렌드인데.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4개 종목 그대로 가겠다. 네. 아, 알겠습니다. 자, 동물 짐승의 감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하창봉 대표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짐승적 감각, 동물적 감각이 다음번에도 웃으면서 맞았네, 내가 그랬지 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믿습니다. 네, 자, 고맙습니다.